네, 안녕하세요. 록션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러닝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고 어떤 식으로 러닝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래스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클래스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으니까 아마 아실 거고, 자, 러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오브젝트에서 무조건 상속받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아 오는데 이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적어놨고, 이닛 할 때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라는 거를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러닝이 뒤에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봐도 아마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시게 되는데, 뭐냐면 일단 러닝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일단 러닝 레이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어스는 제가 러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0.5로 디폴트로 그냥 세팅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 값은 이제 러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W 값이 러닝이 되는 거고 바이어스도 러닝이 되긴 한데, 예, 이거는 뒤에 바이어스는 사실은 텐서플로우나 이 뒤쪽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제 뒤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 바이어스의 개념은 단지 이렇게 내가 이제 0보다 크다 작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위동 또는 뭐 이렇게 2차원이면 2차원 공간 안에서 이동시켜서 데이터를 계산하기 편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0.5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self.w라고 되어 있는 얘가 이제 웨이트 값이고, 랜덤하게 사용하는 건데, empty.random.rand 해서 2를 입력하면 두 개의 랜덤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값이 나오고, 물론 이제 3이라고 넣으면 3개의 랜덤한 값이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W 값 두 개를 랜덤하게 그냥 제너레이팅 하겠다는 뜻인 거고, 에라스라고 해서 여기 배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뒤에 보셨지만 이 뒤에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뒷부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에라가 러닝이 한 단계 한 번 진행될 때마다 에라 값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뒤에 보이게 하려고 만든 자료 구조니까 이게 러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러닝 중간 과정을 보고자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고요. 그러면 러닝할 때 제가 fish라는 걸 사용을 했죠. fish를 사용을 하면 fish라는 메소드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뒤쪽에서 세팅하는 값들입니다. 텐서플로우에 세팅하는 값들이라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 비슷하게 일단은 그 용어들로 적었습니다.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W 값도 세팅이 되어 있고 바이어스 값도 있으니까 어쨌든 랜덤하게 들어가서 결과 값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값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러닝을 했을 때. 그래서 먼저 프리딕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값으로 데이터를 주죠. 이 데이터 값을 넣어서 그냥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는 예, 여기 보시면 행렬로 들어갑니다. 그죠? 행렬로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는 행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제가 왜 PPT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사각형 있죠. 그러니까 그 뭐죠? 퍼셉트론의 그 사각형에 한 개 한 개씩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각형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각형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냥 행렬을 던지면 행렬 계산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행렬, 내가 러닝하려고 하는 데이터 전체가 들어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4개 정도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실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쪼갭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GPU나 CPU 또는 메모리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연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거든요. 어쨌든 예, 여기에 행렬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리딕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프리딕션 하면 어떤 결과는 나오겠죠.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 랜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나온 결과와 정답이 있을 거잖아요. 레이블이죠, 레이블. 레이블 이 정답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이 두 개의 로스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언더바 언더바 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로스 함수를 부르게 되고요. 그럼 로스 값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머신이 계산한 결과와 사람이 제시한 정답, 이 두 개를 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로스라고 했고 그걸 에라로 받았고요. 그럼 로스값까지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스값만큼, 예를 들어 정답은 여기인데 내가 머신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갭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줄이는데 얘를 이만큼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줄이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뒤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어떤 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는데 요 러닝 레이트 비율만큼 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스가 10이었어요. 10이면 그 중에 1만, 예를 들면 정답과 프리딕션한 결과와 정답이 10만큼의 차이가 나면 10만큼 확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줄이면 나중에 그 학습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쪽 설명드리면서 어쨌든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는 거를 주고요. 그래서 0.1%만큼만 학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차이가 나면 그 중에 1만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러닝한 데이터에다가. 그래서 옵티마이즈라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한테는 그러면 데이터로 뭐를 줘야 될까요? 러닝 레이트와 에러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옵티마이즈라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 피트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아셨을 거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리딕트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는 여기 보시면 프리딕트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hypothesis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뒤쪽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는 우리 가설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input 펑션이라고 했던 거, 그죠? w1 x1 더하기 w2 x2 이 함수 플러스 바이어스까지 있죠. 사실은 있는 이 함수를 가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 내가 어디에서 자르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학습이 될지,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함수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설 함수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용어를 우리는 앞쪽에서 컨셉트론 할 때는 얘를 input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뒤쪽에 이제 텐서플로우 이용하시면 하이퍼테시스라고 해서 그냥 가설을 세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때는 데이터와 W 값이랑 바이어스 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이퍼테시스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데이터랑 웨이트, 그죠?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를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넘파이한테 매트릭스 곱을 해라. 데이터와 웨이트를. 근데 데이터도 행렬이고 웨이트도 행렬이니까 행렬 연산해서 여러 개의 행렬이 나올 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만큼 학습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거기에 빼기 바이어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행렬에서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빼기를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빼기를 했으면 이 두 개의 쉐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줍니다. 스칼라 값을 빼기를 했을 때는 그 넘파이의 기능이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실제로는 여기 보면 지금 네이버를 넘파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파이로 바뀐 이 데이터가 나왔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0은 마이너스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1은 0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한다고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numpy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에 동시에 이 계산식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걸 브로드캐스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스칼라 값을 그냥 곱했을 때도 똑같이 모든 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하이퍼테스트에 이렇게 계산하면 각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행렬로 들어왔으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바이어스 값이 다 계산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앞쪽에서 퍼셉트론 할 때 그 바이어스 값이 각각 계산되고 있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실 거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식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면 얘는 이제 프리딕션 된 결과를 받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된 값의 W 값과 바이어스는 지금 원래는 이것도 러닝해야 되는데 바이어스 값은 고정이 되었지만 W 값은 지금 랜덤한 값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프리딕션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라 값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에라는 셀프에 로스를 호출하죠. 로스를 호출했고, 로스에는 결국 앞쪽에서 프리딕트한 결과와 네이블, 정답, 즉 머신이 생각하는 답과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답, 그러면 레이블에는 이 값이 들어올 거고요. 프리딕션에는 이 하이퍼테시스로 계산된, 즉 이제 퍼셉트론 생각하시면 인풋 펑션 가지고 계산된 그 결과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실 텐데 여기 집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파이썬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레이블과 프리딕션이 된 결과가 4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레이블 답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각각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불편합니다. 이거 루프를 돌릴 때 2번 루프 돌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그거는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2번 루프를 돌아야 됩니다. 근데 얘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A는 1,2가 적혀 있고 만약에 B는 3,4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 하나 짜고 싶은데 루프를 돌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루프를 도는데 1하고 2, A와 B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가 같은 인덱스에 1하고 3을 가져다가 무슨 계산을 하고 싶고요. 2하고 4를 가져다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루프 두 번 돌아야 돼요. 4에서 2번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 x, y in 해서 원래 in 하면 사용을 파이썬에서는 루프를 돌아주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x in a 하고 프린트 x 해보면 이렇게 1, 2가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일반적인 뭐 자바나 C 같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for y in b 라고 하고 프린트 x, y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13, 14 그죠? 이게 루프가 이렇게 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23, 또 24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이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파이썬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x, y를 받고요. in을 사용할 때 집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인덱스가 같은 놈들만 이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하고 a, b를 적으면 y를 해보면 1하고 3이 묶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가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이게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for label predict 그런 다음에 label 배열과 predict 배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같은 놈들이 집으로 묶여서 요 각각 여기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면 레이블에 사람이 생각하는 정답에 머신이 생각한 결과값 두 개를 빼면 차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 차이를 에라라는 곳 안에 더해주는 겁니다. 계속 에라라는 곳 안에 계속 더해주고 이게 다 계산이 끝나면 에라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나중에 보면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한 스텝이 돌 때마다 데이터 4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럼 이 4개를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에라스를 요 평균 구한 것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리턴을 해주면 요 에라라는 곳에 뭐가 들어갈까요? 4개를
레이블과 정답으로 레이블이 정답이고 그 프리딕션 된 결과랑 레이블이랑 두 개의 비교를 쫙 해서 그 차이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 에러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한번 보시면 옵티마이저는 이제 러닝한 레이트랑 그 다음에 이 계산한 에러 값을 받는 겁니다. 에러 값을 받아서 러닝 레이트의 에러 값만큼 평균 값인데 이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만약 이만큼 차이가 났으면 그 중에 러닝 레이트 정도 수준만 한 스텝에서는 짧게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고 업데이트가 계산이 됐죠. 그리고 셀프 W의 업데이트 값을 업데이트 해주죠. 그러면 W 값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W 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갈 거냐 마이너스로 갈 거냐는 여기에서 어차피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러닝 그래서 앞쪽에 이 코드가 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 값이 러닝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실행해 보면 앞쪽 동영상에서 제가 실행을 했었지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러닝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OR 연산이죠. OR 연산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고 러닝이 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엔드 연산이 러닝이 되는 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앞 동영상에서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뒤쪽에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잠깐만 결과를 한번 보죠. 지금은 결과가 일일이 나오죠. 지금 앞 동영상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죠. 이게 왜 이러냐면 실제로는 러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두 개는 러닝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이 뒤쪽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각각의 계산할 때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옵티마이저를 이용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업데이트를 에러 값만큼 곱해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 W 값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에러 값이 음수가 나왔으면 두 개 다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음수 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 양수가 되면 양수가. 근데 이 W 값이 어떤 경우는 둘 W 값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없냐면 백프로포게이션 개념의 옵티마이저를 만들지 않았어요. 백프로포게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0.1 이렇게 계산한 이 방향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러 값을 플러스 방향으로 적용을 할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적용할지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뒤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직접 그거를 다 코딩을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이해한다라고 더 힘드니까 이 코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러닝이라는 클래스를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이 프로그램을 그래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로 만들게끔 만들어 놓은 게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은 이게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러닝은 일단 러닝 개념은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코드도 다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 코드를 만약에 다운받으셔서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파라미터 값도 바꿔보시고 얘네들도 수정하시고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뒤에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파라미터 값들을 세팅하고 뭐 그 하이퍼패스를 이렇게 그 수학 공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러 공식을 집어넣고 코스트 펑션을 집어넣고 이러는 것들이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는 개인적으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바로 바로 텐서플로우나 이런 뭐 파이토치나 뭐 여러 그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부 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부 다 저기서 온 겁니다.
퍼셉트론이라는 50년대에 나온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텐서플로우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